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2월 3주간 5일 나스닥 승부처 구간에서의 파동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5일은 12월 3주 동안 승부처 구간에서 신호가 11번 나왔고요. 나스닥은 6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나스닥은 중간중간에 큰 지표들도 많고요. 금리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어서 그 구간은 배제하였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승부처 구간에서 차트가 이야기하는 대로 신호를 잘 따라서 했다면 12월 3주간 여러분들의 계좌는 파란불보다 빨간불 확률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방송 참여, 리딩, 교육에 대해서 질문들이 자주 오는데요. 그냥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피하우스 따라서 한다? 여러분들 손도 안 나가고요. 또한 시장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타이밍 놓치면 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먼저 받으시고 방송 들어와서 리딩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자, 일자별로 5일 나스닥 승부처 구간에서 파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5일입니다. 이날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중심선이 80.55인데요. 우리가 승부처 구간에서만 진입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승부처 구간 큰형 발행이 작은형 초록이죠. 큰형과 작은형은요. 분봉상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선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센 놈이기 때문에 그 센 놈을 뚫어놓으면 시장이 용수철처럼 위로 튀는 것이고요. 그 센 놈이 무너지면 폭포수처럼 하락한다.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큰 파동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부처 구간에서 여러분들 중심선, 전고중심, 하중심 이런 이 윗단에도 마디 자리가 있는데 이런 큰 마디 자리를 모르면 그냥 꽝이고요. 그냥 목표 없는 그냥 단기 매매만 죽어라 하는 그런 격이 됩니다. 이날도 5분봉 매수, 10분봉 매수니까 그러면 나는 벌써 하프 눌림목 81.03에 진입함과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81.19에 단타를 칠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오전에 보니까 81.19에서 왔다 갔다 하다 한번 빠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는 저항선을 뚫어놓으면 시장은 엄청나게 간다.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여러분들 대항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가끔 얘기하죠. 야, 여기 고점인데 여기 고점에 물리라고 여기서 매수를 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데서 매수하라면 아주 잘할 겁니다. 기가 막히게 할 겁니다. 물타기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구간은 흔들림도 심하고 선절도 심하고 아주 피곤한 자리예요. 항상 시장은 저항선을 뚫어놓으면 날아가는 거고요. 저항선이 아래로 뚫리면 폭락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나는 81.03에 들어가서 8119 돌파하면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왜? 5분봉 매수, 10분봉 매수, 작은형 돌파, 큰형 돌파 있어. 그러면 나는 81.03 매수, 단타는 81.19, 최소한 못 가도 여기까지 가지 않겠냐? 81.51 이런 마인드로 시장을 대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뚫었죠. 81.19 뚫고 나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여기 보일 거예요. 여기 보이는데 이 구간에서 많이 흔들림이 있으니까 크게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요. 차트를 믿고 81.03에 들어가서 느긋하게 버텼으면 흔들림이 있어도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1.83 그리고 버팅기기 돼봤더니 8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 거예요. 이게 매수가 몇 剔? 113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시장이 돌변하는 폼이에요. 5분봉이 12시, 10분봉이 12시 25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요. 이 신호 보고 81.03 매도 이것도 가능하나
우리가 만약에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초저녁의 흐름을 보면 그쵸? 80.55가 중심인데 중심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이 위로 슈팅이 나왔으니까요. 내가 만약에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이 구간에서 80.55 무너지면 따라가야지. 근데 80.55가 한 방에 무너졌기 때문에 쫓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안 줍니다. 그러면 나는 눈높이를 낮춰서 이제는 하프 눌림목 80.39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80.55나 80.39 이 사이는 매도의 영역입니다. 자, 시장 보면은 80.39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이 구간이 보면 매도 공식이잖아요. 중심 이탈, 큰형 작은형 이탈, 5분봉 매도, 10분봉 매도. 최소한 30틱은 빠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80.39에 매도를 들어서 버텨야 되겠죠. 올라와도 버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면 80.39, 80.22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아랫단 79.91, 그 다음에 79.27. 그래서 새벽 파동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매도가 128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7일인데요. 초저녁의 모습을 보면 8시 30분에 5분봉 매수 신호, 그쵸? 5분봉 매수 신호. 10분봉은 몇 시냐면 22시 05분에 매수 신호. 자, 매수를 따라가도 되는데요. 중심 아래의 매수는요, 그쵸? 중심선까지 단타가 나오는데 진정한 매수가 되려면 시정을 당겨놓고 보면 이 큰형을 돌파해야 되는데요. 돌파 못했죠. 다시 말해서 이 매수는 숏으로 나오는 파동이고요. 매수가 중심선을 돌파 못했으니까 이제 꼬꾸라지겠죠. 자, 12시 반, 12시 35분에 5분봉, 10분봉 올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구간을 갖다 이렇게 보면 이제는 큰형은 이미 저 위에 있으니까 돌파를 못했고요. 매도 신호 나오는 구간을 따지고 보면, 그쵸? 요 구간이죠. 작은형이 무너지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보면 이 매도 신호가 나오는 순간 센마디 73.95가 무너지면서 골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 그냥 73.95의 매도 그것도 맞고요. 이 노란선 눌림목 있죠. 요 구간이 얼마냐면 올라오잖아요. 여기가 74.10 정도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73.95나 74.10 여기가 매도의 영역이에요. 단 나는 매도를 들어간과 동시에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겠구나. 재수가 좋으면 여기까지 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흔들리면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도 보면 73.95, 74.10에 진입했다고 가정을 해서 보면 72.84까지 여기죠? 여기서부터 1, 2 이게 매도가 111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8일 저녁 타임인데요. 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 익절, 이런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심리입니다. 내 생각,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생각, 내 심리 상태, 이게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때려 죽여도 수익 안 납니다. 돈이 수억 있어도 결국에는 깡통차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뀌어야지 큰 수익이 옵니다. 나는 바뀌지 않고 큰 수익을 원한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죠. 자, 이날도 시장을 보면, 자, 20시 45분에 5분봉 매수 신호, 20시 55분에 10분봉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요. 이 신호가 맞나 안 맞나? 매수니까 항상 보면 이게 심리죠. 이 저항대를 뚫어놓으면 시장은 날아간다 그랬죠. 저항대를 뚫으면 날아가는데 개인들 여기서 신호가 나오자마자 이 73.20 부근에 매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합니다. 나는 72.98이나 오면 매수하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세력들은 개인들 겁주고 가는 게 주특기잖아요. 그럼 73.20이 매수입니다. 왜? 중심 돌파, 작은형 돌파, 차트를 놓고 당겨봤더니 저 윗단에
큰형이 있어. 못 가도 그 윗단, 그쵸? 여기나 큰형선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73.20에 자리를 줬죠. 그리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자, 한 방에 뚫죠? 자, 73.66. 이제 큰형을 돌파했으니까 보유자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73.89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여기서 1, 2, 3, 73.89까지 일단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죠. 그래서 기분 좋을 때 청산하는 거죠. 73.20부터 시작해가지고 73.79까지 고점 중심이죠. 요 구간에서 매수 파동이 결국에는 159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새벽이 돼서 보니까 시장이 또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봉이 12시 20분, 10분 봉이 12시 35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매수 한 파동 해먹고요. 그쵸? 매수 한 파동 해먹고 나서 보니까 5분 매도, 10분 매도 나왔는데 그 구간에서 차트를 보니까 자, 큰형 무너졌고요. 작은 형이 무너지는데 작은 형 자리에 중심선 7298이 있는 거예요. 그쵸? 요 구간이 와리가리 하면서 무너지니까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10분봉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72.52가 마디 자리예요. 이래서 마디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마디 자리를 모르면 이 족보 있는 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심리죠. 왜? 이 구간에서 보면 진짜 우리가 기분 좋게 매도 신호가 이런 구간에서 나오면 손이 잘 나가는데 이게 심리 게임입니다. 5분 매도, 10분 매도인데 이 구간을 보면은 이 러닝 타임에서 보면 가장 최저점이니까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하지 마시고 내가 손절이 나더라도 승부처니까 한번 해보라 얘기죠. 승부처 10번 신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7번 반은 먹습니다. 5분봉, 10분봉 매도. 그럼 나는 72.52 매도 따라가 볼까? 그 대신 저점이니까 내가 쫄리니까 여기까지만 끌어먹자.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된다 얘기죠. 72.52, 72.29, 7207, 71.16까지. 여기서도 보니까 결국에는 매도가 왜? 급락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가 136틱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형과 작은형은 분봉상에 있어서 엄청나게 센 선이기 때문에 센 선이 무너지면은 폭포수처럼 아래로 가는 거고요. 센 선을 돌파하면 스프링처럼 튄다. 그 원리를 갖고 하는 게 승부처 구간의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2일인데요. 이날 시장을 보니까요. 10시 50분에 5분봉 매도 신호, 10시 45분에 10분봉 매도 신호가 나오고요. 5분봉은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쵸? 1업장 때까지 보니까 슬금슬금 시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쵸? 5분봉이 16시 10분, 10분봉은 계속 매도 유지. 이런 구간이에요. 그럼 이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들어가려면 전략이 있어야 돼요. 왜? 볼까요? 큰 형은 이미 무너졌고요. 작은 형도 무너졌어요. 매도니까 고점 매도는 만만한 게 중심선이니까. 그쵸? 70.59가 되겠고요. 그쵸? 아니면 나는 그냥 딴 거 없어. 여기 박스였는데 이거 왕창 무너지면 이 구간에 한번 따라가 볼 거야. 그런 개념도 맞고요. 또 아니면 확인하고 중심 무너지면은 요 자리도 하프 눌림목이니까 뭐 7일 사이도 괜찮네.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 이제 따라 틀린 거지만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보니까 5분 매도, 10분 매도, 71.59 한번 줬네요. 그 71.42. 자, 중심은 몇 번 두드렸습니다. 71.42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이제 나는 이 구간에 71.42에 들어갈 거야. 이것도 맞는 전략이고요. 왜냐하면 71.5구나. 이 구간에 내가 자리에 없었어. 와보니까 막 흘러내려. 딱 보니까 71.23이 저점인데 이거 깨지면 더 빠질 수 있겠네. 왜? 큰 형 무너졌고 작은 형 무너졌고 5분 매도 10분 매도 무너졌네요. 저는요
제가 모니터에 있으면 당연히 저도 71.59나 71.42 부근에 매도를 들어가겠지만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장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저는 여기 그냥 71.24가 아니고 71.20이고 따라갑니다. 일단 붙어봅니다. 손절이 나더라도 차트 믿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71.24 왔다 갔다 하다가 70.88, 자, 70.53, 70.53까지. 그래서 매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도가 106틱 나왔어요. 또 71.24에 따라 들어갔다 쳐도 버팅기기 잘했으면은 수익이 짭짤했겠죠.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2월 12일 저녁이 되니까 시장이 또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봉이 10시, 10분 봉이 10시 20분. 다 매수예요.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신호가 나오자마자 따라가 버리면 물려버립니다. 이 매수가 맞대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큰형을 돌파해야지 진정한 매수고 용수철처럼 튄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71.77이 돌파되나 확인해야 되겠죠. 자, 볼게요. 골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71.77이 돌파 못했어요. 한 방에 71.77을 짱대 양봉으로 돌파했어요. 그러면 나는 71.95나 아니면 하프 눌림목 올지 안 올지 71.86이나 71.77이나 요 사이는 다 이제 매수의 영역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큰형 71.77을 돌파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보면 자 71.95에서 71.77 잠깐 줬죠. 그리고 이 노란선 하프 눌림목이죠. 71.86이죠. 요런 구간이 눌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용수철처럼 튈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71.95부터 시작해가지고 73.02까지 더 갔지만 적당히 우리가 버팅기 했어도 최소한 107틱 정도의 파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월 13일입니다. 이날은 시장이 매수입니다. 매수의 근거는 시장을 땡겨놓고 보면요. 자, 중심선은 자, 왕창 땡겨놓고 보니까 중심선이 여기에 있고요. 파란선, 큰형 여기에 있죠. 중심선이 큰형이 다 돌파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형이 초록이잖아요. 작은 형만 돌파하면 날아가는 폼인데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자 20시 30분 5분봉 매수 10분봉 신호는 22시 20분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이 구간이 뭐냐면 작은 형도 다 돌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매수하지? 여기 있잖아요. 하프 눌림목 74.34 몇 번 줬죠? 74.34에 들어가서 74.58, 75.05, 75.5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매수가 얼마? 117틱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4일입니다. 이날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12월 13일하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일단 이날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중심선이 75.03 그쵸? 중심선 근처에 작은형 초록이가 여기 있고요. 그럼 큰형이 어딨나 봤더니 큰형은 벌써 저 아랫단에 있어요. 그쵸? 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저 아랫단에 있죠? 큰형은 벌써 이미 돌파를 했고 이제는 작은형을 갖다가 이 구간에서 깰 듯 말 듯 하면서 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분봉은 계속 매수니까 5분봉 매수 나오는 구간이 16시 10분 그 구간에 만만한 자리가 마디 자리 아닙니까? 75.22 몇 번 주잖아요. 그쵸? 75.22에 들어가서 단타를 치든 장타를 치든 간에 결국에는 75.22부터 76.21까지 매수가 99틱 나왔는데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얘는 이제 시작이더라. 어디까지 가더라? 날아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5일인데요. 이날도 시장을 보면 5분봉 신호가 16시 50분, 10분봉 신호가 16시 50분 똑같이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요. 자, 매수 신호 나오는 구간이 중심선이 76.86이고요. 그 구간이 초록이죠. 작은형을 돌파하는 구간이에요. 중심선을 돌파하면 많이 간대더라. 그래서 중심선 돌파하자마자 따라가서 1, 2 이렇게 매수가 53틱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심리 게임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보면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최소한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치면 안 되고요. 내가 좀 더 배웠다 치면, 아침에 이 중심선 흐느적거리면서 한번 빠졌는데, 그쵸? 이제는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중심을 돌파하면서 위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76.86 근처에 매수해야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뛰잖아요. 이게 안 잡히면은 나는 이 구간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겠구나. 아니면 좀 더 가겠구나. 그러면 76.86이 안 잡히면 저는 이 구간에도 들어갑니다. 77.04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77.04 흔들고 77.21 77.57까지. 그래서 매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3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2월 3주간의 나스닥 승부처 구간에서의 파동을 볼 텐데요. 12월 3주간 나스닥은요, 미국 금리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큰 이벤트들이 있어서 그런 구간에서는 진입을 안 하는 걸로 일단 전제로 깔고 보니까 3주간에 그래도 한 6번 정도의 신호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5일 나스닥 흐름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의 흐름을 보면 5분봉은 와리가리 아주 피곤하게 했고요. 10분봉도 초저녁에는 매도가 나왔다가요. 8시 40분이 되니까 10분봉 매수, 5분봉 8시 20분에 매수. 매수를 따라갈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큰형과 작은형이 있는데 이 진정한 신호가 5분봉하고 10분봉이 매수라면 큰형을 돌파하고 여기서 위로 더 치고 가야 되는데요. 돌파하자마자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쵸? 음봉이 떨어져가지고, 매수는 아니구나. 보고 있었는데, 까꾸로 이제는 5분봉이 21시 20분, 10분봉도 21시 20분에 이제는 매수가 매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신호가 나오는 구간에 마디 자리를 보니까 11967.50이에요. 그쵸? 11967.50에 매도를 쳐야 되겠구나. 근데 이것도 보면 이렇게 보니까 쉬운데 러닝 타임에서 보면 자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5분봉 10분봉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그쵸? 이 구간이 자꾸 저점 같죠? 그쵸? 이게 심리입니다. 5분봉 10분봉이 매도네. 왜냐하면 좀 전에 이 매수가 가짜에서 두드려 맞았으니까 이 매도가 진짜구나. 저점이 아니라 더 빠질 수 있겠구나. 나는 11967.50에 매도를 들어가서 버팅기게 해야지. 그런 개념으로 보면 967에서. 그럼 나는 11967.50에 들어가는 순간에 최소한 이 근처까지는 가지 않겠나? 947 근처까지. 이런 마인드로 버텨야 됩니다. 11947 한번 줬죠. 파동 나왔고요. 또 11967 눌림 줬고요. 왕창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먹든지 몇 번 줬네요. 그쵸? 여기가 결국에는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장의 흐름을 보니까 미국장 때도 보면 쭉쭉 올라오다가 11967에 또 한 번 두드려 맞고 시장이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1967 매도를 몇 번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 완벽하게 매도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11967부터 여기까지만 끊어 먹었다 쳐도 이게 매도가 244틱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보니까 시장은 하염없이 골로 가는데 이제는 이제 눈높이가 낮아져서 초저녁에는 여기가 저항대였는데 이제 눈높이가 낮아져서 중심이 11947이죠.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 11947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은 이제는 새벽 내내 빠지기 시작해서 328틱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월 6일인데요. 이날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중심선이 11847인데 중심선을 돌파 못했고요. 큰형이 어딨나 한번 차트를 당겨놓고 봤더니 큰형은 저 위에서 놀고 있죠. 이미 이탈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장이 작은 형만 무너지면 골로 가는 그림인데요. 작은 형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0분봉은
9시 55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고 5분봉은 매수 매도 왔다 갔다 거려요. 어차피 중심을 돌파 못했으니까 매도구나. 그럼 이런 구간에서 미국장 때까지 지켜보는데 내가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매도라면, 진정한 매도라면 그동안 박스에서 지지했던 이 구간이나 아니면 이 아랫단이 무너지면 골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 11시 반이 딱 되니까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11779 근처가 매도입니다. 11779 그리고 11762 꽝빵빵. 그래서 11644까지 매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500 몇 틱입니까? 540틱 나오는 대박 파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시장의 매도 강도를 보면은요. 11779가 안 잡히면은 그 하프 눌림목이라도 따라가서 여기 청산이나 요렇게 청산해야지. 요런 요령도 좀 필요한 구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8일인데요. 이날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5분봉이 15시 10분에 매수 신호 나왔고요. 10분봉이 16시 5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요. 자, 공통 분모가 같아지는 구간 5분과 10분봉이 매수 신호 나온 구간에 보니까 신호가 중심선 11504를 돌파하면서 신호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11504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프 눌림목이죠. 보이시죠? 11515. 자, 여기서 심겨루기 하는 거 보이잖아요. 11515에 매수해서 나는 최소한 큰형 구간까지 가겠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11515부터 11548까지. 이게 매수가 일단 132틱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장이 열리면서 지표발로 날아갔는데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 매수장이니까 매도 버리고 매수를 따라가야 되는데요. 이 신호가 나오자마자, 그쵸? 따라가서 이렇게 단타를 쳤어도 이날은 뭐 몇백 틱 수익 나는 구간인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눌림목을 잡는다는 가정하에서 시장을 보면 파동이 나오기 전에 시장이 여기서 머뭇머뭇거리다가 밀렸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이 이제 매수니까 머뭇머뭇거렸던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591하고 581 사이죠. 여기서 저항받았지만 지금 매수니까 눌림은 581, 591 이 자리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버팅기게 해봤더니 635까지 더 갔지만 눌림을 잘 공략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일단 매수가 한 308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요. 12월 3주간 5일 나스닥 승부처 구간에서의 파동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자, 매매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랑비에 옷 젖어서 결국에는 계좌는 시퍼러둥둥 멍들기 마련이고요. 제 매매 방법이나 교육, 방송 참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